사회복지법제론 7번째 주제는 공공부조법에서 다루는 4가지 영역 중에서 지난 시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어서 오늘은 기초연금법 그리고 의료급여법 이 2가지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때 64번이었고요. 자, 기초연금법상에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기초연금법상에서는 기초연금의 상실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적을 상실할 때는 연금 지급도 수급권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상실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역, 니은, 리을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거는 금고 그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그 이상의 모든 형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형이 감면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소유권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정지사유 맞습니다. 니은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이라고 해서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되는 경우도 정지사유입니다. 확실하게 사망 처리가 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상실이 되는 거고요. 리을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60일이 되는 시점부터 정지가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정지.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지 사유가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9회 때 65번이었고요. 기초연금법상에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죠.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이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 기준액이라 한다.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 그래서 기억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되고요. 다음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게 되는 자는 전체 65세 이상 사람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이 선정 기준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의 65세 그리고 니은의 100분의 70이니까 7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회 때 63번입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 인정액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서 소득 인정액 이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인데요. 거기서 기준을 삼는 소득 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러니까 월 소득 평가액이 있고, 그리고 축적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의 그 환산액, 그 2가지 소득과 재산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 그 금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그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전체 그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맞춘다고 했고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국외 이주가 확정이 되면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60일 되는 시기부터는 정지 처리되는 거고요. 3번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없습니다.
4번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아니고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그 달까지 매월 정기 지급합니다. 신청 날이 속하는 달부터예요. 다음 달부터가 아니고요. 자, 5번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금액의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50이 아니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6회 때 65번 기출이었고요.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전체 이제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전체 65세 인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액을 약간씩 올렸다 내렸다 조정할 수 있는 거죠. 2번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3번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당연히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9개로 이주하면 기초연금 수급권 바로 상실이 됩니다. 5번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이 아니고 5년이 그 권리의 소멸 시효입니다.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15회 때 53번이었습니다. 자,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 다시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은 법에서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만이 아니고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액,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그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었죠. 1번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공공부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이 아니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4번 수급권자가 9개로 이주한 경우는 수급권 상실됩니다. 시장은 수급권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사망으로 확정이 된 날이 아니고요. 추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14회 때 65번입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자,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 그리고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되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그 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한다. 맞는 거죠. 1, 2, 3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3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정답 4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소멸시효 5년이었죠.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맞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은 공공부조의 세 번째 그 의료급여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회 때 63번이었습니다. 자, 의료급여법 안에는요, 의료급여의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는 이후에 풀게 될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목록과 이 공공부조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가 동일한 내용인데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찰, 검사,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다 포함이 되고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이 장제 조치는 의료급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6회 때 63번입니다. 의료급여법의 내용인데요. 자,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의료급여 기관은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 보존에 관한 건데 자, 3년간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약국 등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 기관으로서 처방 전을 급여 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모두 3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15회 때 54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일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급여법의 그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인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그 가구에서 세대 가구가 모두 다 근로 능력이 없는 그런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구이거나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지문 중에 포함이 되는 자들이 1급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자, 국기법의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모두 없거나 또는 18세 미만인 자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 미만인 여자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이 중에 해당이 되게 되면 1종 수급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종은 간단합니다. 이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그 외에도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 경찰 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자, 노숙인 등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전제 조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거죠. 그래서 지문 중에 일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18세인 자가 아니고 18세 미만인 자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회 때 63번입니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요.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급여기관이고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도 맞고요.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일반 약국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회 때 63번입니다.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거죠. 이는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법 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도 맞습니다.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본인, 그 수급권자가 되려는 희망자의 인정 신청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 기관이다. 맞습니다. 5번에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맞는 거죠. 자,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공보조안의 기초연금법과 의료급여법에 관한 기출문제 보았고요. 자, 이후에는 공공보조에서 총 4가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긴급복지지원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